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특성급 경주 금요 경주 때도 안정적인 경주가 있었습니다만 후차권에서 다소 틀어지거나 15경주에서는 강자로 나섰던 송경수가 차결에 밀려나면서 20배라는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도 아무래도 13경주 임채빈이 출전하고 있고 14경주 인천, 15경주 황승호, 16경주 정하늘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서 이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는 임채빈이 왕전을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왕전이 쫓아 나설 수 있을지는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 그랑프리 때 낙차 사고 당했었던 인천이 올해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준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후배 4번 엄정인을 챙겨 주려고 하게 된다면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김민준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 김포에서 나와서 개인 훈련하고 있는 황승호, 아무래도 김주호, 김원정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위평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도 없어요. 후차권 변수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 정하늘이 김명수, 안창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안에서 회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최준권에게 털렸고 결승전에서도 최준권하고 싸우다가 고전했었던 정하늘, 김명수의 선행을 안창진이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3조 특선 선수들하고 우수 일부 선수들이 훈련을 했었는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김형환, 김시우, 민선기, 명경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환, 김시우, 민선기, 명경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후보 선수인 조봉철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조봉철, 윤민우, 강진남, 정춘교, 유다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조봉철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강진남은 젖히기 시도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송용, 김민철, 박민호, 정연교, 주석진, 김지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1조, 2조, 3조 모두를 소화한 김민철이 이번에는 젖히기 승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후보 선수인 김민철 이번 회차만큼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지원, 김형환, 엄정일, 윤현구, 인치환, 김영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왕지원의 선행을 김형환이 반바퀴 젖히기로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엄정일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인치환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선기, 영경, 김영수, 박준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민성기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영수는 거리를 두고 출발해서 차신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명경민, 김동관, 김민준, 임채빈, 안창진, 황승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번 회차도 황승호 수도권 선수들이 아닌 수성팀 후미에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명경민이 특성급 선수들을 후미에다 두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임채빈은 5차신 이상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는데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형환, 김시우, 민선기, 명경민 여기에 후보 선수인 조봉철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하죠. 점수 낮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2차캐도 결승 못 가는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대세력 정상민, 왕지원과 업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아무래도 주석진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3번, 2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임채빈 혼자 달아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마크에 나가거나 5번 이쪽에서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혼자 달아나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점수가 낮은 선수들과 경주에서는 후미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혼자 독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상민, 왕지원, 마크 털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정지민, 왕지원이 마크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같아요.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6번 다 줄 끊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이 쫓아가서 쫓아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 상당히 강한 이연구죠. 1번하고 2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채빈이 뭐 이연구 좋은 일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자 달아났을 때 아무래도 6번이 마크 지켜내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1번과 6번 쪽이 털리면 1번, 2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정상민은 왕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과 6번이 털리게 된다면 강진남이 이연구의 뒤를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이 가면 강진남, 왕전이 가면 정상민도 3차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과연 1번이 5번, 6번 중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6번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털리면 이연구 쫓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작년 3월, 12월 31일 그랑프리 경주 낙차후 출전하고 있는 인치환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운영본부에서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시켜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도 상당히 좋아요. 과연 인치환이 김민준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팀 후배 엄정일이나 수도권 김영섭하고는 상당히 친하죠. 정재현과 연하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김민준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점수가 낮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준이 아무래도 힘을 써주고 이를 인천이 막혀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이 꺼진다면요 인천이 훌라당 넘어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김민준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간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민준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뭐 인천이 낙차 후 첫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감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보게 된다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시속만 죽지 않는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재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인천이 그래도 엄정일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를 아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민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원진과 호흡을 펼쳐 나가면서 수석팀 몇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정재현이 붕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섭을 오히려 인천이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천이 데뷔 당시 김영섭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재현이 붕 뜹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또 작년 연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준이 악착같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57이나 5일 경주권 상황에 따라서 5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인천이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무난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쪽을 좀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선에서는 김영섭이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정일까지 좀 챙겨주기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뭐 직전에 차 바닥 찍었었던 엄정일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인천이 엄정일까지 챙겨주기 좀 버겁다는 점에서 삼복승 변수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분명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엄정히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민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승호가 뭐 객관적 기량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한데 황승호가 과연 김주호, 김원정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춘교가 제재 먹고 직전에 차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력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춘교입니다. 그 점 때문에 황승호도 정춘교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좀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황승호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호 답답한 경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선행 가는 선수는 김주호죠. 오히려 뭐 정승호가 어차피 파업 선수들 중에서도 때릴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대환이 때리고 정춘교의 박일호, 윤민우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황승호가 충분히 이들 상대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주호는 전략적인 타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주호가 먼저 힘을 쓰고 황승호가 몰고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쪽에 5번, 2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춘교가 후미 공략 나서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그렇다고 뭐 3번을 노고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춘교가 알아서 후미권 털어내게 된다면 5, 3 아무래도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김포팀 나와서 혼자 개인적으로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 황승호,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시련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4번하고 2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준다면 2번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입형인 황승호가 고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유단이 얼마 전 선행으로 착승과 진입했어요. 정충규가 박일호하고 협권 펼쳐 나가고 정춘교과 윤민우와 협권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윤민우가 점수가 많이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수급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윤민우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춘교하고 또 윤민우하고 또 95년생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37과 36은 37하고 36은 가능한 변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번 인정하고 2번하고 3번 중에서는 김주와 협공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황승호가 제대로만 젖힌다면 3차권에서는 김원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입형인 황승호가 김좀 있다 빠지게 된다면 6번, 7번도 3차권에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정하늘이 직전에 차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김영수 활에 나가고 정하늘이 안창진을 뒤다 붙이는 경주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근 들어서 김영수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고 상당히 좀 어중간한 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수까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면서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하늘이 적극적으로 김명수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명수보다는 안창진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에 부상을 출전했었던 안창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전에서도 과감한 선행 승부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하늘도 안창진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 7번하고 7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가 선행감이 괜찮다면 7번 입장에서는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하죠. 7번과 2번 동반 입상 차선책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늘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머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2번이랑 4번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7번, 4번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7번과 2번을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하늘이 자칫 생각을 잘못해서 김영환을 뒤다 붙이는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수의 선행을 안창진이 월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김연경이 홈미거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 4번, 6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하늘이 3번 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안창진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4번 힘을 쓰면 2번과 동반 입상, 4번 힘을 쓰면 6번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94점대까지 떨어졌어요. 다음 분기 때는 우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승부욕을 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 2번, 4번, 6번, 4번, 2번, 4번, 6번 함께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의 저력 배제는 할 수 없죠. 4번하고 2번 두 차권 중에선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안창진과 김영수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형환이 안창진의 뒤라든지 바로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선 김형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늘이 김형환 챙겨 나가다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차권에서는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하늘이 기복은 심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버티기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점에서 정하늘 인정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하고 또 경륜항체와 함께 같이 보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